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좌절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세돌의 제자로서 바둑 선수였던 어느 청년은 프로바둑인의 길이 좌절된 후 외식업에 뛰어듭니다. 21살에 바둑을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방황을 멈춘 겁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게 된 청년은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꽤 높은 매출을 올리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로바둑 기사를 꿈꾸던 청년은 어떻게 성공한 소상공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천에서 더진국 수육국밥, 직화구이 냉면 청라점, 더진국 청라점을 운영하는 31살 김민재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도전은 떡볶이집이었는데요. 월 매출 1천만 원도 안 나오던 가게를 5천만 원까지 끌어올리며 성공시킵니다. 그 후 2020년 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더진국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국밥집을 오픈했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로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바노토로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월 1억 매출 달성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바둑밖에 몰랐던 청년이 외식업으로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김민재 사장의 창업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김민재 사장은 초등학생 때부터 20살까지 바둑을 뒀습니다. 이세돌에게 바둑을 배운 유망주였지만 프로 선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둑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으로 은둔생활까지 할 정도로 무력감에 빠져있던 김민재 사장은 마음이 복잡해지자 일단 움직이자 라는 마음으로 우연히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잘 가고 돈도 꽤 많이 버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를 보고 식당 사장은 설거지 말고 직원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합니다. 김 사장은 설거지로 시작해 매니저를 하며 가게를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식당 매니저로 일한 뒤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로 스카웃이 되어 2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실패한 바둑 선수라고 여겼던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가는 모습에 자존감도 상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내 가게, 내 사업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 그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24시간 운영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김 사장은 그런 아이템으로 국밥을 떠올립니다. 24시간 판매하기에 적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한 뒤 국밥 브랜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방문하고 시식을 해본 후 맛도 있으면서 조리가 간편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브랜드가 바로 더진국인데요. 김 사장은 바로 가맹본사와 함께 매장을 물색했고 2020년 11월에 지금의 자리에 더진국 청라점을 오픈합니다. 매장은 15평의 테이블은 8개,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는 320만 원, 권리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24시간 국밥집을 오픈한 시기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초기에는 매출이 월 2천만 원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직원들 없이 혼자서 15평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주방까지 온전히 24시간을 김 사장 혼자서 꾸려나가야 했죠. 전문적이고 복잡한 조리가 필요한 음식이었다면 혼자서 운영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김 사장은 말합니다. 국밥 재료에 육수를 담아서 끓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힘든 시절 1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하는데요. 혼자서 고군분투로 3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침 코로나도 서서히 사라지면서 매출은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은 월 1억 원 매출을 유지하는 국밥집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국밥집들이 월 1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15평밖에 안 되는 매장에서 말이죠. 더진국 청라점의 김 사장이 월 매출 1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둑 선수 시절 때처럼 가게 운영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운영하는 김민재 사장의 첫 번째 비결은 마인드입니다. 2천만 원대 매출을 올리던 김 사장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국밥으로 1억 매출을 올린다는 서울 강남의 어느 사장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여기서 김 사장은 매출을 높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까지 배우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사장의 말에 감명을 받은 김 사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방법을 찾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벌기 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벤치마킹을 쉬지 않고 가게 밖을 둘러보며 다른 사장과 교제를 하며 변화를 파악하는 등 사업가의 자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둑을 두었던 김 사장의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장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며 현재를 경영하고 전략을 짜는데요. 그는 하루 장사가 끝나면 그날 일을 복귀합니다. 리뷰도 읽어보고 맛과 서비스, 매장 운영 등 다양한 면을 되짚어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세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진국만의 맛의 경쟁력입니다. 더진국 청라점의 국밥은 처음에 한 입 먹었을 때 와아 소리가 나옵니다. 육수가 고소하고 진하기 때문인데요. 특수막 약재를 넣어 고기의 잡내에 신경을 씁니다. 소고기가 아니냐고 묻는 손님도 있을 정도로 목전지와 목살을 사용하여 고기 맛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양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맛과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도 성공의 비결입니다. 김 사장은 한번 방문하면 재방문하게 할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밥은 좋아하는 계층이 있어 단골이 많은 업종이므로 친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더진국 청라점은 맛과 가성비, 친절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찾는 매장입니다. 김 사장이 신경 쓰는 또 다른 요소는 스피드입니다. 주문부터 조리까지 3분 이내면 음식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뚝배기를 온장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함이 국밥의 맛을 높여주고 스피드한 음식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고 회전율을 높여서 매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 사장은 매출이 오를수록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소주를 한 병 시키면 1,000원짜리 신권을 돌돌 말아서 고무줄에 묶어서 주는 이벤트가 손님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네이버 리뷰를 남기면 만두 5개, 순대 5점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쿠폰제까지 실행하여 쿠폰도 찍어준다고 하는데요. 10개를 찍으면 국밥이나 냉면이 공짜라고 합니다. 재방문하게 할 만한 이벤트죠. 김민재 사장은 아기자기한 이벤트를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든 손님들에게 노출하고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김 사장은 더진국 청라점을 반오토로 운영 중입니다. 직원은 3명입니다. 직원들에게도 권한을 많이 주어 내 매장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념일은 꼭 챙기고 간간히 콘서트 티켓 등을 주면서 수고에 보답합니다. 김 사장은 새로운 개인 브랜드도 구상 중입니다. 바둑에서 실패를 맛봤지만 바둑에서 배운 전략을 식당에 적용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새로운 사업에서도 전략적으로 임해 성공을 이루고 싶다는데요. 디테일한 노하우와 전략을 찾아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은 곧바로 실천하는 실행력이 돋보이는 김민재 사장의 창업 스토리였습니다.